HAVM은 우주항공 및 방산 소재 개발과 타이타늄 합금 제조를 통한 첨단 소재 실용화를 추진하는 회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 IPO가 진행되고 있어서 IPO 관련해서 우주항공 쪽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올해 실적은 영업이익이 76억, 내년에 143억, 27년도 179, 계속 올라가죠. 이 성장 속도를 본다면 실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매수하였습니다. 유면허 수익연구소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2월 12일 금요일 생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혼조세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지수는 1%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1.34% 신고가, S&P 500 0.21%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지수가 이제 신고가를 경신한 것은 금리 인하 효과가 크게 반영이 된 것입니다. 나스닥은 0.25% 하락을 했는데 FOMC 금리 인하 발표의 영향도 상승을 이끌지 못한 이유는 오라클의 실적 부진으로 오라클이 10% 하락을 하면서 기술주 하락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금융주나 또 산업재, 소비재 이런 종목들은 올랐는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하락했다는 것은 이제 AI 중심의 약세가 나타났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AI 산업의 성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낙폭을 축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에 저점은 마이너스 1.4%였거든요. 그런데 나스닥이 장중 낙폭을 축소하면서 0.25%로 마감을 했다는 것은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의 급락이 있었다. 그래서 AI 주들에는 영향을 좀 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참고를 해야 되겠죠. 다우지수에서는 소비재, 금융, 헬스케어 쪽이 많이 올랐고 그래서 AI 주들에는 영향을 좀 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참고를 해야 되겠죠. 다우지수에서는 소비재, 금융, 헬스케어 쪽이 많이 올랐고 나스닥 쪽에서는 오라클의 10% 급락, 그래서 AI 주들의 상승 나오지 않고 바이오 종목들, 바이오, 소비재, 산업재, 헬스케어 이쪽에서 상승이 나왔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에서는 삼성전자는 어제도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었죠. 어제 1.84% 올랐다가 이제 0.74% 하락을 했는데 이것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래 외국인과 기관의 선물 옵션 베팅에 대한 결과값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5일선을 지켜내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은 0.28% 소폭 상승을 하지만 이제 5일선이 이제 108,300원 부근이라서 이제 5일선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변동이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죠. 이 5일선을 깨면서 아래로 향할 것이냐, 아니면 5일선을 회복하면서 상승할 것이냐. 최고점 11만 3,400원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고점을 넘어설 것이냐, 빠질 것이냐. 근데 저는 전고점을 넘어서는데 일단 비중을 둡니다. 한 번은 전고점을 넘어설 것이다. 올봉 상황에서는 과열권에 와서 조정이 와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조정의 패턴 그리고 하락이 전개되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전의 흐름을 보게 되면 과열권에서 어느 정도 머무르다가 하락이 나왔던 시점이 있고 그리고 위에서부터 바로 그냥 하락을 했던 이 시점이 있어요. 두 가지 이 시점이 있는데 지금 시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횡보하면서 전고점 넘어서기도 하고 횡보하면서 하락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삼성전자 고점을 기록했을 때의 한국 증시의 전체적인 PER이 이때는 15에서 24였다고 본다면 현재는 PER이 10에서 11 정도에 있단 말이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고평가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횡보하고 또는 고점도 넘어서고 하는 그런 패턴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는 그만큼 저평가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미국 증시가 버블이 계속 형성되고 있어서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돌변할 때 횡보성의 그런 흐름을 보여주다가 함께 빠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어쨌든 하락은 불가피한데 그러나 횡보하면서 상승하는 패턴은 어느 정도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SK 하이닉스가 투자 경고거든요. 지금 경고 딱지가 붙었죠. 이렇게 경고 딱지가 붙었어요. 경고 딱지가 붙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위탁 증거금을 100% 납부를 해야 되고 또 신용 매매는 안 되고 그리고 NXT 거래가 안 됩니다. 지금 NXT에서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되고 있지만 이래서 이제 주도주 수급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유념을 해야 됩니다. 지정일이 이제 어제 11일이었습니다.
미릴로부터 10거래일 지난 시점 12월 24일이 될 텐데 그때에 단기 급등이 억제가 되고 또 신고가를 경신하지 않는다면 이후 2, 3거래일에 이 경고가 해제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신용거래가 불가 그리고 NXT 거래가 안 된다는 점 참고하십시오. 투자 경고가 붙은 것은 상승이 컸기 때문이죠. 투자 경고 딱지를 해제를 하기 위해서 신고가로 올리지는 못할 거예요. 그동안 어쩔 수 없습니다. 12월 24일까지는 참고를 하세요. 하락이 나올 수 있다. 횡보 또는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SK하이닉스는 신고가를 경신하면 경고 딱지가 해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신고가 경신의 흐름으로 가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것을 참고하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반도체 섹터에 영향을 준 건 사실입니다. SK하이닉스를 위시한 또 중대형 반도체들도 최근에 부진을 겪은 것은 SK하이닉스발 투자 경고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시간의 등락률 상위 종목을 보겠습니다. 펜텍이 6%대로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는데 펜텍은 반도체 관련 종목이고요. 웨이퍼 관련해서 샘플 테스트를 한 거 그리고 특허 취득을 한 부분이 최근에 상한가를 시연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후 상승을 해서 저항대 갔다 왔죠. 펜텍의 흐름에서 유념해야 될 것은 이 패턴은 커비드 핸들 베이스 패턴으로 핸들까지 가고 눌렀다가 5일선을 지지를 받고 있어요. 2차 상승 나온다면 이렇게 N자형 패턴으로 가는 것이 정석이죠. 그런데 오늘 만약에 갭상승을 해서 누른 다음에 5일선을 깬다. 그러면 위험 신호입니다. 참고하면서 대응해야 됩니다. 펜텍은 영업 손실이에요. 영업 손실인데 이제 반도체 웨이퍼 관련한 기술력 특허 취득, 미국 특허 취득이 쉬운 건 아닌데 그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야 되고요. 근데 차트 모양상으로는 N자형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서 저항 때는 클라우드 상단까지 1차 저항 때는 클라우드 상단으로 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진로봇 로봇주죠. 자, 유진로봇과 한국 PIM 이게 로봇주입니다. 이게 로봇주인데 이 로봇과 관련해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특히 테슬라. 테슬라가 자동차 특히 이제 자율주행 쪽 그리고 우주 쪽 거기다가 로봇까지 지금 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로봇에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한국 PIM은 로봇 손과 관련된 부품 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유진로봇 산업용 로봇인데요. 로봇 섹터가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이다. 전체 로봇 섹터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개별 호재에 따라서 움직이는 상황이다. 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에서 특히 눈에 보여지는 종목은 없고 일동제약이 1% 정도 시간에서 올랐는데 어제는 42,000원 올랐고요. 어제 안내드렸던 종목이죠. 12월 11일 시초가 매매 일동제약 시초 시장가에 매수해서 성공을 거뒀던 종목입니다. 일동제약은 23% 수익을 냈습니다. 23% 수익인데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제 월봉 상황에서 갈자리가 뚜렷하게 보인다. 스윙 패턴으로 도전하실 분은 도전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여기 이 자리에 도전하실 분은 도전하시라고 제가 언급을 드리면서 담당자에게 이 가격을 문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가격대 알고 대응하시면 지금까지 끌고 와서 20% 이상 수익을 내고 계실 거고 저 목표 타점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자율적으로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월봉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종목이다. 그래서 어제 큰 상승을 이끌었고요. 일동제약은 비만약 관련 종목이고 이상 추진 중입니다.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데 고점이라고 그냥 매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항 매도가에서 대응을 한다. 시간에서 조금 더 상승이 남은 종목은 펜텍, 일동제약 이 정도로 보이고 다른 종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갭상승에서 빠질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유념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NXT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보시죠. 상위 하림지주, 세아비스틸, 경방 그리고 스피어 빼고 서브TND, 노태측성 이렇게 5종목은 다 자산주입니다. 자산주라는 것은 이제 서울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이 기업들의 평가가 다시 돼야 되죠. 왜냐하면 장부 가치가 올라가니까 토지 값이 올라가면서 장부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순이익이 좋아지는 것은 영업 활동을 잘해서 순이익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서 장부 가치가 올라가면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주들이 재평가되면서 주가가 최근에 올랐고 10배 이상 오른 종목도 있더라.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주는 어떻게 보면 품절주인데 우리가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산주들은 다 패스를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종목은 HVM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HVM 이 종목을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현재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28,600원 정도를 보여주고 있죠. 28,600원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저는 속임수라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서 출발할 수 있긴 한데요. 자,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속임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HVM이 바닥에서부터 강하게 치고 올랐죠.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할 수가 있는데 이 패턴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7가지 패턴 중에서 2개에 해당됩니다.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3봉, 그 다음에 클라우드 1봉, 클라우드 주얼봉,
커비드 핸들 베이스 패턴, 급눌, 매집, 바닥. 이 7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패턴인가? 힌트를 드리자면 요겁니다. 어떤 패턴이죠? 예, 맞습니다. 커비드 핸들 베이스 패턴. 컵 만들고 핸들을 만드는. 그리고 핸들을 만드는 목표에 도달했나요? 아직 도달하지 않았죠. 바로 여기입니다. 핸들 자리.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는 또 클라우드 일봉에 해당되죠. 그래서 2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 HVM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실적은 좋아지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작년에 영업 손실에서 영업 이익으로 전환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HVM은 우주 항공 종목이라 할 수 있고요. 자, 우주 항공 및 방산 소재 개발과 타이타늄 합금 제조를 통한 첨단 소재 실용화를 추진하는 회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주 항공 관련 종목이다. 그리고 영업 이익으로 전환되고 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 IPO가 진행되고 있어서 IPO 관련해서 우주 항공 쪽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HVM만 아니라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했는데,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NSE 시장에서 이미 10%대 상승을 보여주고요. 지금 우주항공 쪽에 움직임이 좋죠. 지금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컨택이라는 종목도 크게 움직였습니다. 컨택도 NSE 시장에서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목표하는 바에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이고요. 컨택은 올해도 영업 손실이에요. 그 다음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작년에 영업 적자, 올해도 영업 적자죠. 적자 회사입니다. 자, HVM이 지금 영업 흑자예요. 흑자로 돌아선 회사입니다. 그래서 HVM을 오늘 시초가에 들어갔고요. 어제는 일동제약으로 23% 수익을 냈고요. 일동제약은 어제 23% 수익 냈고, 오늘은 HVM 목표를 두고 짧게 끊어가는 전략을 세우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2월 12일 시초가 매매하는 종목은 HVM입니다. HVM. 시초가에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매수는 시초가에 대응을 해서 치고 나가면 일봉 상황에서 클라우드 부딪히는 자리, 거기가 1차 타점이 될 것이고, 눌림목이 발생한다면 어제 매물을 형성했던 자리 있죠. 여기 이 패턴, 여기 이 패턴을 보게 되면 5분봉이나 15분봉, 30분봉 다 볼 수 있듯이 어제 횡보하면서 매물을 만들었던 자리가 있어요. 이 부분에 오면은 2차 매수를 할 겁니다.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긴 한데 혹시 모르는 거죠. 주식은 예측을 하되 예단하지 말자라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시초가에 치고 나가면 클라우드 일봉표 타점 잡고 대응을 하고, 만약에 눌린다면 2차 매수를 28,000원에서 하겠습니다. 28,000원 전후에서 하겠습니다. 자, HVM은 어떤 종목이라고 그랬죠? 우주항공 관련주라고 했죠. 자, 우주항공 관련주, HVM은 우주항공 관련주이고요. 오늘 초시장가에 매수를 할 겁니다. 초시장가에 매수를 하고 2차 매수는 28,000원 부근에서 그때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항공주가 괜찮은데요. 아까 제가 속임수로 말씀드렸죠. 동시효과 상황에서 속임수가 발생한다. 28,200원까지 보여주었다가 다시 29,400원대로 올라오죠. 속임형 동시효과 상황이었다. 주식수가 1190만 주, 1200만 주 정도에 불과한 소형주입니다. 그래서 주가 올리기도 쉽고요. 자, 우주항공 관련주는 시가총액이 현재 실적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미래의 성장성을 봐야 됩니다. 자, HVM이 어떤 미래 성장성을 갖고 있는지 실적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실적은 영업이익이 76억, 내년에 143억, 27년도 179억 계속 올라가죠. 미리 선반영 된 게 현재 시가총액 3천억대인데 이 성장 속도를 본다면, 그리고 우주항공에 대한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주항공에 필요한, 항공에 필요한 합금체를 납품하는 이 기업의 실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올라가겠죠. 영업이익 200억, 300억대 가는 거죠. 2030년도 앞으로 5년 뒤에 추정되는 영업이익은 300억이 넘어요. 이걸 참고하면서 대응해야 될 겁니다. 현재의 실적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미래의 성장성을 보면서 기관도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 기관은 최근 한 달 동안 50억 가까이 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산 거를 외국인에게 바통을 넘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바닥이죠.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왔고, 클라우드 일봉자리 일단 1차 저항 타점, 그리고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들, 상장 후 고점 하나 만들고, 그리고 최근에 39,000원대 고점을 만들고, 그럼 길게 보면 1, 2, 3 삼봉에 도달하는 자리까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패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HVM 실적이 증가하고 재무 좋고, 재료는 우주항공 관련되어 있고, 일론 머스크의 이런 우주항공에 대한 집념에 의해서 우주항공 섹터, 이 섹터의 상승,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겠다. 그 다음에 수급은 기관 내 그런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제재수, 기술적 위치 괜찮지 않습니까? 주봉에서도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자리죠. 이게 엔벨로프 저항인데, 엔벨로프 저항 때까지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4년도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일봉 상황에서는 클라우드 일봉, 그리고 주봉에서는 엔벨로프 저항대까지 가깝게 보여지기 때문에 저 저항대까지는 목표를 가지고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저 클라우드 일봉이 도달하는지 보시고 제 안내에 따라서 잘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상적인 등락률 상위를 통해서 장전의 움직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을 알 수가 있죠. 자, 삼표 시멘트 역시 자산주입니다. 서울에 토지를 갖고 있는 장부 재평가를 받아야 될 종목이고, 대성산업 마찬가지죠. 대성산업도 토지 보유에 의해서 재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지금 관심을 받는 겁니다. 이 종목들을 초가 따라붙기는 어렵죠. 20% 넘게 넘는 자리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우주항공 관련 종목인 HVM을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초 시장가 29,500원 전후에서 스타트 하려고 합니다. 다른 우주 관련 종목들도 흐름은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도 흐름이 괜찮을 거로 보이고요. 컨택도 마찬가지. 컨택이나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보면서 대응하시죠. 컨택도 역시 위쪽으로 좀 더 열려 있죠. 클라우드까지. 자, HVM은 다른 우주항공주와 다르게 실질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미래 성장성을 엿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물려도 괜찮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제 일동제약 제가 말씀드렸죠. 물려도 괜찮다라는 마인드로 들어가자. 근데 그게 성공을 했는데 오늘 HVM 물려도 괜찮다라는 마인드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121선 저항을 뚫었잖아요. 가볍게 뚫어버렸고 위쪽으로는 좀 더 열려 있죠. 일봉 상황에서의 기대치. 클라우드 일봉 그리고 주봉에서 기대치는 엔벨로프 저항대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NXT에서는 3750원까지 9%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조금 내어줬는데 5초 남았습니다. 자, HVM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5분봉을 봅니다. 자, 5분봉에서 상승에 좋은 기틀을 잡았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보겠습니다. 자, 시초가를 보겠습니다. 시초가 시장가에 매수를 하겠습니다. 자, 시작했습니다. 29,700원에서 스타트. 29,700원 스타트. 29,700원에서 스타트를 했습니다. 정규장 전 NXT에서 보여준 상승은 3750원. NXT에서 보여준 3750원까지 도달한다 라고 한다면 수익률은 3.5% 정도 됩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3850원까지 왔는데요. 자, 짧게 바로바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바로바로 수익 내세요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니까 바로바로 수익 냅니다. 자, HVM 수익 축하드립니다. 3850원 3.87% 수익이네요. 딱 1분 만에 수익이 났습니다. 1분도 안 걸렸어요. 1분 만에 바로 수익이 났습니다. 오늘도 시초 시장가 매매가 성공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자, 1분 만에 수익 냈다. 그리고 수익을 보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HVM 3.87%, 3.9% 수익이 났고요. 39,000원까지 올랐네요. 39,000원. 4%입니다. 4%. 31,000원. 자, 31,000원도 왔습니다, 여러분. 31,000원도 왔다. 자, 31,000원이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자리, 이제부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주의가 필요해요. 왜 주의가 필요한지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왜 주의가 필요할까요? 이제부터 왜 주의가 필요할까요? 31,300원 왔는데 왜 주의가 필요할까요? 장전에 제가 그려드렸던 목표 그 타점에 거의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자, 31,300원까지 왔고요. 5.3% 수익이죠. 자, 여기서부터 윗골이 달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목표로 한 자리에 왔기 때문에. 자, 2분 만에 5% 수익을 축하드립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여기서 매수하는 개인들도 있겠죠. 우리는 매수하지 않는다. 이제 여기서는 매수하지 않는다. 왜냐? 우리는 저항대를 알기 때문에 매도 목표에 도달한 종목은 사지 않는다. 매수와 매도를 반대로 하시면 안 되겠죠. 매수할 자리와 매도할 자리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매도했어야 되죠. 31,000원 이상 왔는데 오늘 31,400원, 31,600원까지 왔는데요. 이제 목표 타점에 왔죠. 정확하게 그 클라우드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서 매수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보고 이걸 모르는 분들은 여기서 매수하겠죠. 우리는 어떻게 한다? 매도할 자리에서 매도한다. 매수 자리와 매도 자리를 명확하게 안다. 이제 아시겠죠? 어떻게 대응하는지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재수 깊게 쓰시라고 말씀드렸죠. 재무제로 쓰고 길조 기치 끼부림, 스케줄, 시나리오까지. 자, 시나리오 전략대로 우리는 대응을 해서 수익을 완성하는 겁니다. 자, 31,800원까지 왔습니다. 31,800원 7%입니다. 이제 저는 매수하라고 말씀 못 드려요. 7% 수익 이제 완료입니다. 7% 수익 완료. 제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수익 냈고 또 수익 확인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31,800원까지 이제는 저희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매수하지 않고 수익으로 끝냅니다. 31,900원까지 왔는데 수익을 완성해야죠. 더 이상 매수 안 한다니까요. 매수하면 이제 안 되죠. 이제는 매수하면 안 된다. 뒷골이 달고 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7.4%입니다. 더 이상 매수하지 않습니다. 매수하지 않고요. 수익으로 마무리합니다. 다른 우주항공주도 위로 치지만 이제 더 이상 매수는 힘들 것 같아요. 이제는 매도로 끊어가야 된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컨택. 네, HVM이 상승이 제일 강하죠. 14% 올랐는데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주항공주라고 다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실적과 성장성이 돋보이는 종목이라서 우주항공 종목 중에서 가장 상승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자, 5분도 안 되어서 여러분 32,000원까지 상승했으니 32,000원 상승하면서 7.7% 상승률 보여주었고, 이제 클라우드까지 다 도달했죠. 조금 더 올라간다면 여기 뾰족까지는 가겠죠. 뾰족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를 다 점령해놓고 그 다음부터 윗골이 달고 밀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도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자, 매도로 대응해야 됩니다. 자, HBM 수익 축하드립니다. HBM 수익 축하드리고요. 어제 안내드렸던 일동제약, 오늘 또 흐름 괜찮죠? 왜 오늘 또 흐름이 괜찮는지 이제 아시겠죠? 월봉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아직 상승이 남아 있습니다. 월봉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자, 일동제약 추가 상승이 남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HVM은 추가 상승보다는 윗골이 달고 밀릴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트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HVM 32,000원까지 오르고 31,000원까지 빠지죠. 왜 빠진다고요? 목표에 도달하고 있으니까. 목표 조금 더 올라도 목표입니다. 여전히 32,000원 넘어가는 자리는 다 목표에 도달하는 자리입니다. 참고하세요. HVM은 매도로 대응한다. 일동제약은 조금 더 상승을 기대해 본다. 그 이유는 뭐냐? 월봉에서 봤을 때 클라우드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패턴을 보여준다. 아시겠죠? 제가 추가 상승이 남았다, 이제 상승이 거의 끝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지없이 주가가 그렇게 반영이 되는 것을 지금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확인했고 또 차트 공부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동제약의 월봉의 목표가 궁금하시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목표가 챙기시고, 왜 거기가 목표가인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Thank you.